한국의 기술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스웨덴의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는 한 외국인의 고백입니다. 사우나의 나라 스웨덴에서도 이런 건 처음이에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스웨덴의 한 물리치료사가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손으로 환자를 대하는 게 늘 미안했다는 그녀. 작은 매트 하나가 그녀의 일과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베리만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기술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스웨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운 나라를 떠올리시죠? 맞아요. 저희 나라는 정말 춥습니다. 스톡홀름의 겨울은 특히나 더 그래요. 영하 15도는 기본이고 때로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온도가 아니에요. 스웨덴의 겨울은 해가 너무 짧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침 9시가 되어서야 해가 뜨고 오후 3시면 다시 어두워져요. 이런 날씨가 무려 4개월이나 계속된답니다. 긴 어둠과 추위 속에서 지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얼어붙는 것만 같아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런 추위에 익숙하다고들 하지만 저같이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얼음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체온이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낮았거든요. 손발은 늘 차갑고 겨울만 되면 옷을 몇 겹씩 껴입어도 추위를 이기기 어려웠죠. 스웨덴에도 물론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중앙 난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중창으로 된 단열 창문도 기본이죠. 전통적인 벽난로나 장작난로도 많이 사용해요. 특히 저희 집에도 있는 카케롱른이라는 타일 난로는 스웨덴의 자랑이랍니다. 벽난로에서 나온 열이 타일을 통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해 주거든요. 사우나도 빼놓을 수 없죠.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발달한 스웨덴의 사우나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거의 모든 아파트 건물에 사우나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것들로도 부족했어요. 난방이 잘 되는 실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다가 추위를 느끼면 한번 몸이 차가워진 후에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거든요. 사우나는 잠깐의 따뜻함을 주긴 하지만 나온 뒤에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전기장판도 사용해봤어요. 하지만 전자파가 걱정되더라고요. 물리치료사다 보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온도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너무 뜨거워지면 화상의 위험도 있었죠. 한 번은 깜빡잠이 들었다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라 놀란 적도 있어요. 습도 조절을 위해 가습기도 틀어보고 따뜻한 물주머니도 항상 침대에 넣어두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물주머니는 아침이 되면 차갑게 식어 있었고 한밤중에 깨서 다시 물을 데워 넣기를 반복해야 했죠. 특히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더 큰 고민이 됐어요. 차가운 손으로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마다 핫팩을 손에 쥐고 출근했고 진료실에는 항상 작은 온열기를 켜두곤 했죠. 마리아, 내 손이 차가워서 마사지가 조금 불편해. 아,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작은 상처를 받았어요.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치료사가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침마다 진료실에 일찍 나와 핫팩을 덮여놓고 따뜻한 물로 손을 데우고 마사지 오일도 미리 따뜻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첫 환자를 맞이할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말, 어머 선생님 손이 차가우시네요.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치료사의 손길은 따뜻해야 하는데 제 차가운 손이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제 고민을 알게 된 동료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어요. 사우나를 더 자주 가보는 건 어때?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오르지 않을까? 따뜻한 허브티를 마셔보는 건 하나하나 다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특히 겨울밤의 차가운 침대는 정말 큰 고통이었죠. 이불을 아무리 두껍게 덮어도 잠들 때까지 덜덜 떨며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그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해온 민지라는 환자였죠. 그녀는 어깨 통증으로 저희 클리닉을 찾아왔는데 첫 대면부터 저와는 다른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손이 차가우신가 봐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하던 중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원래 손발이 차가웠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비결이 있는데 혹시 한국의 온수 매트란 거 들어보셨나요? 온수 매트? 그때 처음 들어본 그 단어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온수 매트는 전기장판이랑 달라요. 물이 매트 안에서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해 주거든요. 덕분에 훨씬 건강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요. 민지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전기장판보다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구나 스웨덴에선 사우나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굳이 비싼 돈 주고 해외 직구까지 해가며 매트를 사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다음날 민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제가 쓰는 온수 매트예요. 보세요. 물 온도랑 타이머까지 앱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맞춰서 따뜻하게 데워지게 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보고 한숨이 나왔죠. 이게 무려 500유로나 한다고요? 500유로는 한국 돈으로 7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대요. 망설이는 저를 보며 민지가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매일 쓰는 거잖아요. 하루 사용량으로 나누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죠. 지금은 제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노트북을 펴고 온수매트 리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한국어로 된 리뷰가 대부분이라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요통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전기장판이랑 완전 달라요. 겨울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리뷰를 읽을수록 궁금증이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그러다 문득 제 차가운 손을 바라보게 됐어요. 매일 아침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고 춥다고 끙끙대며 잠들지 못하는 밤들도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당장은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제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게다가 민지의 말대로 매일 사용하는 걸 생각하면 하루 사용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택배가 도착하고 처음 상자를 열었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곧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죠. 어머, 이게 뭐지?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매트에 물을 채우는 과정도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혹시 물이 새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손이 떨렸죠. 결국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퇴근 후 영상통화로 친절하게 설치 방법을 알려줬답니다. 이렇게 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채울 때는 조심히. 아, 마리아, 그건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처음이라 서툴러서 물을 조금 흘리기도 했지만 민지의 도움으로 무사히 설치를 마쳤어요. 드디어 전원을 연결하고 온도를 설정하는 순간 작은 모터 소리가 들리면서 매트 안에서 물이 순환되기 시작했죠. 자, 이제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매트가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 밤엔 정말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기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비싼 매트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30분 후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누워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랐어요. 전기장판에서 느끼던 따갑고 건조한 열기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여름날 해변에서 느끼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온기였어요.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특히 늘 차가웠던 제 발과 허리가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거 정말 특별한데?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라면 알람 소리에 힘겹게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깼거든요. 무엇보다 어라, 발이 차갑지 않아? 매일 아침 차가웠던 발이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평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요. 이전에는 늘 뻣뻣했던 어깨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클리닉에 출근했을 때 민지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어제 잘 주무셨나 봐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침마다 핫팩을 쥐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환자들도 더 이상 제 차가운 손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춥다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매트의 포근한 온기 속에서 금방 잠들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제 변화를 본 룸메이트 소피아가 물었어요. 마리아,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비결이 뭐야?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죠. 한국에서 온 특별한 매트를 쓰기 시작했어. 그게 좀 좋은가 봐. 하지만 소피아는 정말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녀도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결국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혹시 나도 한번 누워볼 수 있을까? 어머, 이거 정말 특별한데? 우리 집 사우나보다 더 편안한 것 같아. 소피아는 매트에 누워보더니 감탄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의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죠. 그렇지?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제가 앱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걸 보여주자 소피아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와, 이런 게 있다니. 근데 이거 한국에서 온 거라고? 신기하다. 우리가 추위에 익숙한 나라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따뜻한 나라에서 이런 기술이 발전했다니. 그 주말 소피아는 결국 온수매트를 주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리닉의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리아, 요즘 너 피부도 좋아지고 아침에 훨씬 활기차 보여. 맞아, 예전처럼 손이 차갑지도 않은 것 같아. 특히 저희 클리닉의 원장님이 제 변화를 눈여겨보시더니 어느 날 물으셨어요. 마리아, 내가 쓴다는 그 한국 매트, 혹시 나이 든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온돌 문화로 이어졌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온돌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온수매트가 된 거라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문화네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사람을 데우다니. 원장님은 특히 이 부분에 감탄하셨어요. 우리가 주로 공기를 데워서 난방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발상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치료가 끝난 후 민지가 건네준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죠. 민지 씨 덕분에 온수매트를 알게 됐는데 혹시 한국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민지는 생각보다 더 반갑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녀의 어깨 통증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는 저희는 환자와 치료사를 넘어 친구가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아세요? 민지가 보내준 링크를 보면서 저는 더욱 감탄했어요. 수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바닥을 데워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바닥을 데웠대요. 지금은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모든 집에는 바닥 난방이 있어요. 온수매트는 그런 한국의 온기 문화가 만든 현대적인 발명품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쓰는 온수매트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겨울용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문화의 산물이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쓰는 온수매트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거였던 거죠. 주말에 민지가 추천해준 한국 마트에 가보았어요. 거기서 보게 된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너무 신기했죠.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할지 이제는 알거든요. 한국 음식도 궁금해졌어요. 민지가 추천해준 한국 식당에 가보니 뜨거운 돌솥에 나오는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더라고요. 민지가 추천해준 한인 마트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따뜻하게 데워진 진열대에 놓인 도시락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불고기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따뜻해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냉해진다고 해서 거의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먹어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온수매트를 통해 느낀 그 포근한 온기가 한국의 음식 문화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용기를 내어 김치찌개를 주문해봤어요. 부글부글 끓는 빨간 국물을 보고 처음엔 좀 겁먹었죠.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매운데 이상하게 자꾸 먹게 되는 뜨거운 국물이 몸속부터 데워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온수매트처럼요. 춥고 흐린 날씨에 지쳐 있던 제 몸이 금세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죠. 이제는 주말마다 한식을 찾아 먹으러 다녀요. 된장찌개,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이름은 아직도 헷갈리지만 뜨끈한 국물과 함께 나오는 따끈따끈한 밥의 조합이 어찌나 좋던지. 특히 사랑하게 된 건 돌솥 비빔밥이에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오는 비빔밥은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주변 동료들에게 추천했더니 이제는 다 같이 돌솥 비빔밥을 먹으러 가는 게 우리 클리닉의 새로운 문화가 됐답니다. 마리아, 당신 이제 완전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졌네요. 동료들이 놀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온수매트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따뜻한 맛의 세계를 알게 되었을까? 가끔은 정말 신기해요. 단순히 춥다고 구입했던 온수매트가 제 삶을 이렇게 많이 바꿀 줄 몰랐거든요. 이제는 아침에 더 이상 차가운 손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밤에는 포근한 온기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할 때 더 자신감이 생겼죠. 마리아, 요즘 당신 손이 참 따뜻해요. 마사지가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뿌듯해져요. 그리고 문득 생각나죠. 처음 이 매트를 소개해줬던 민지에 대한 감사함이요. 며칠 전에는 스웨덴 라디오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겨울철 건강관리 특집으로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온수매트로 스웨덴의 겨울을 이겨내는 법. 방송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항상 추위 때문에 고생했는데 꼭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한국의 또 다른 따뜻한 문화도 알고 싶어요. 이제는 제 책장에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 휴가 때는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온돌방도 직접 체험해보고 싶고 길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도 먹어보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모님 선물을 고민하다가 온수매트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마리아, 내가 이렇게 선물을 잘 골랐던 적이 있었나?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아빠는 첫날부터 푹 주무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매일 저처럼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부모님 이후로 우리 가족 단톡방이 한국 이야기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엄마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연구하신다고 해요. 마리아, 이게 다 내가 시작한 거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가족들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요. 한국의 온기 문화는 이제 제 가족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이런 제 변화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작은 온수매트가 저에게 준 건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국의 따뜻한 지혜가 이렇게 멀리 스웨덴의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있답니다. 마리아, 이제 완전히 한국 팬이 됐네요. 민지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지만 뿌듯해요. 작은 온수매트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렇게 넓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제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면 생각해요. 제가 처음 온수매트를 만났던 그날을 그리고 그 후로 달라진 제 일상을요. 마리아,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됐어요. 동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행복해요. 작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을 시도했던 그 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달이면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돼요. 온돌방도 체험해보고 길거리에 뜨끈뜨끈한 겨울 간식도 맛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온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쩌면 그저 평범한 온수매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특별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물리치료사 마리아가 한국의 온수매트를 만나 달라진 일상을 들려드렸습니다. 단순한 겨울용품이 아닌 따뜻한 한국의 지혜가 담긴 온수매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연 보내준 마리아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